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수리비 때문에 당신을 파산시킬 수도 있는 말도 안 되게 복잡한 SV7대를 살펴보겠습니다. 벌프 7번, 혼다 파일럿, 한더 파일럿, 벌프입니다. 혼다 파일럿은 겉보기엔 실용적으로 보이지만 조용히 지갑을 갉아먹는 SUV입니다. 처음 보면 전형적인 패밀리 SUV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수리비 폭탄이 숨어 있습니다. 컨슈머 리포트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파일럿의 신뢰성 점수는 급격히 하락해 최신 모델 기준으로 5점 만점에 3점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고 신호가 아니라 불꽃놀이가 터지는 대형 현수막 수준이죠. 문제의 핵심은 과도한 복잡함입니다. V6 엔진은 괜찮다가도 갑자기 문제를 일으키며 그 과정에서 변속기 문제까지 함께 끌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리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변속기 오버홀은 약 $4,000에 달할 수 있고 연료 인젝터 하나 교체하는데도 $1,200 이상이 들 수 있습니다. 사륜구동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좋아 보이지만 리어 디퍼렌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수리만 해도 약 $1,500가 들 수 있으며 다른 문제가 함께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의 금액입니다. 심지어 정기적인 유지보수조차 예상보다 비쌉니다. 10만 마일 정비는 잡다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만도 $1,000 이상이 드는 경우가 흔합니다. 결론적으로 혼다 파일럿은 교회 생활에 잘 어울리는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닛 아래를 들여다보면 사람을 태우는 SUV로 위장한 비싼 도박에 가깝습니다. 단순히 복잡한 게 아니라 말도 안 되게 복잡한 SUV입니다. 벌프 6번, 지프 그랜드 체로키, 벌프입니다. 지프 그랜드 체로키는 처음엔 뭔가 제대로 해낼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수리하기 시작하면 회사처럼 당신에게 청구서를 보내는 SUV입니다. 이 차는 과도한 엔지니어링의 결정체로 복잡한 기능 하나하나가 고장의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컨슈머 리포트에 따르면 최근 모델들의 신뢰성 점수는 100점 만점에 약 30점 수준입니다. 이건 안심이 된다기보다는 지금부터 돈을 모아두라는 경고에 가깝죠. 오너들은 에어 서스펜션부터 전자장비까지 거의 모든 부분에서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리비는 결코 싸지 않습니다. 에어 서스펜션 교체만 해도 $1,500 이상이 들 수 있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새로 교체하면 또 $1,200가 훌쩍 넘어갑니다. 여기에 엔진과 변속기 특유의 장고장까지 더해지면 $45,000짜리 SUV가 마치 매달 돈을 내야 하는 구독 서비스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신형이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2022년과 2023년 모델도 기존의 고질적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고장 날 수 있는 기술만 더 추가됐을 뿐이죠. 그래서 확장 보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습니다. 보증이 끝난 뒤 단 1년 동안의 수리비가 $4,000를 넘기는 경우도 흔합니다. 지프가 Just Empty Every Pocket, 지갑을 텅 비운다 라는 농담의 대상이 되곤 하는데 그랜드 체로키는 그 말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 모델입니다. 돈과 정신건강이 소중하다면 이 차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SUV는 복잡하고 수리비가 비싸며 통계적으로도 오래 탈수록 굴칫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차입니다. 벌프 5번, 포르쉐 카이엔, 포어시 카이엔, 벌프입니다. 포르쉐 카이엔은 성공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파산이 기다리고 있는 SUV에 가깝습니다. 고급스러운 엠블럼을 달고 있지만 그 매끈한 외관 아래에는 단순함을 극도로 싫어하는 독일식 엔지니어링의 미로가 숨어 있고 그 피해는 전부 당신의 지갑이 떠안게 됩니다. 컨슈머 리포트를 보면 최근 몇 년간 카이엔의 신뢰성 점수는 100점 만점에 약 38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럭셔리 SUV 중에서도 하위권에 아주 편안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죠. 카이엔을 수리하는 건 기본적인 유지비로 매번 $2,000를 요구하는 슈퍼모델과 사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제 현실적인 숫자를 보죠. 오일 교환은 약 $300,
브레이크 작업은 정비사와 $1,500짜리 진지한 대화를 나누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정비사는 당신 생일까지 이루게 됩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고장나면요. $4,000입니다. 고객님. 냉각 시스템도 문제입니다. 악명 높은 플라스틱 냉각수 파이프는 잘 깨지기로 유명한데 이로 인한 수리비가 $2,500까지 치솟는 경우도 흔합니다. 포르쉐 문제라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말이죠. 중고로 사면 돈을 아낄 수 있을 거라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겉보기엔 $15,000로 저렴해 보이는 10년 된 카이엔이 2년 만에 추가로 $10,000의 수리비를 조용히 쌓아 올리는 일도 전혀 드물지 않습니다. 이 차는 보증 없이 수리하는 순간 오너를 가차 없이 벌주는 SUV입니다. 카이엔은 자동차라기보다는 고위험 금융 실험에 가깝습니다. 스타일 있게 돈을 태우는 게 목표라면 카이엔은 한 장 한 장 공포스러운 수리비 청구서로 그 기대를 완벽히 충족시켜 줄 겁니다. 벌프 4번, 링컨 내비게이터, 링컨 내버게이터, 벌프입니다. 링컨 내비게이터는 복잡함의 기념비 같은 존재이며 당신의 지갑이 그 여정을 버텨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대형 럭셔리 SUV의 시작 가격은 약 $85,000지만 그건 입장료에 불과합니다. 진짜 비용은 시간이 지나 수리비 청구서가 나쁜 속편처럼 밀려오기 시작할 때 드러납니다. 컨슈머 리포트에 따르면 내비게이터의 신뢰성 점수는 평균 이하로 위험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원인은 끝이 없는 전자장비 문제와 까다로운 각종 시스템 때문이죠. 고급 에어 서스펜션은 물론 좋죠. 고장 나기 전까지는요. 한번 문제가 생기면 수리비만 $2,000가 훌쩍 넘어갑니다. 심지어 공주 시스템처럼 기본적인 기능조차 말썽을 부리는 사례가 보고돼 왔습니다. 변속기가 이제 그만 일하고 선언하는 날엔 수리비가 $5,000 이상으로 치솟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2022년과 2023년 모델은 차고를 정비수처럼 만들어버린다는 불만이 쏟아졌고 딜러 대차 차량보다 불만 접수가 더 빠르게 쌓였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일관만 보면 대통령 전용 차량처럼 위험이 있어 보이지만 예기치 않은 유지보수 비용만 연평균 $1,200 이상으로 일반 SUV의 2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실제 오너의 기분은 최고 통수권자라기보다는 계산기 붙잡고 머리를 싸매는 회계사에 더 가깝죠. 링컨은 이 SUV에 너무 많은 움직이는 부품과 첨단 기술을 집어넣었습니다. 거의 고장나 달라고 애원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 추가 대출을 각오했거나 단골 서비스 어드바이저와 깊은 유대감을 쌓고 싶지 않다면 내비게이터는 재정적으로 안전한 거리에서 감상하는 편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벌프 3번, 포드 익스플로러, 벌프입니다. 포드 익스플로러는 엔지니어들이 복잡성만큼 급여를 받은 게 아닐까 의심하게 만드는 SUV입니다. 터보, 센서, 각종 전자장비가 거미줄처럼 얽혀있고 장기적인 내구성과는 유난히 상성이 안 맞는 구조 덕분에 이 중형 SUV는 미국 전역의 정비소에서 단골 손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컨슈머 리포트에 따르면 익스플로러의 신뢰성 점수는 꾸준히 평균 이하입니다. 어떤 연식은 100점 만점에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 특정 모델 연식에서는 무려 7점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고등이 아니라 빨간 깃발이 행진 밴드와 함께 지나가는 수준이죠. 이제 돈 이야기를 해보죠. 5년 동안의 평균 수리비는 $4,000를 훌쩍 넘습니다. 그리고 이건 흔한 문제들만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3.5리터 에코부스트 엔진의 워터펌프를 교체해야 한다면 엔진 내부에 묻혀있는 구조 때문에 공임만으로도 $1,800 이상이 들 수 있습니다. 변속기와도 너무 정을 붙이지 마세요. 주행거리 10만 마일도 채되기 전에 고장나는 사례로 악명이 높고 교체 비용은 $5,000에 육박합니다. 처음엔 $40,000짜리 SUV를 산 것 같지만 장기적인 비용 청구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전기계통 문제는 거의 기본 옵션 수준입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오류부터 원인 불명의 배터리 방전까지 익스플로러는 쓰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차는 모험을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수리비 청구서로 쌓이는 불안감을 선사합니다.
신뢰성이 스포츠라면 익스플로러는 매 시즌 벤치에 앉아 있을 차이입니다. 벌프 2번,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벌프입니다. 랜드로버 디스커버리는 성공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수리비 청구서가 날아오기 시작하면 곧바로 후회로 바뀌는 SUV입니다. 이 차는 험로를 정복하는 럭셔리 오프로더로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당신의 은행 계좌도 함께 정복합니다. 미국 기준으로 오너들이 보고한 연평균 수리비는 $1,200를 훌쩍 넘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대형 사고가 없다는 가정하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디스커버리에게서 대형 고장은 드문 이벤트가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에 가깝다는 점이죠. 컨슈머 리포트 역시 디스커버리에 매우 박합니다. 신뢰성 순위에서 거의 항상 하위권에 머물며 예상 신뢰성 점수가 5점 만점에 1점까지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SUV가 실제로 불타지 않는 한 나올 수 있는 최저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전자장비 오류, 서스펜션 문제, 구동계 트러블은 디스커버리 오너십의 기본 구성품입니다. 마치 정비사를 싫어하는 이원회가 설계한 차량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죠. 고급스러운 대지를 보고 안심하면 큰 착각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랜드로버의 장기 내구성 평가는 좋게 말해도 불안정한 수준입니다. 보증이 끝난 뒤에 수리는 정말 가혹합니다. 서스펜션 수리 하나만 해도 $3,000에서 $5,000가 될 수 있고 엔진이 한번 심통을 부리기 시작하면 $10,000를 넘는 청구서를 보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랜드로버 디스커버리는 주차장에 서 있을 땐 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뢰성은 포커 게임에서 쓰는 거짓말 탐지기만큼이나 믿기 어렵습니다. 벌프 1번, 닛산 패스파인더, 벌프입니다. 닛산 패스파인더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뒤에서는 조용히 당신의 은행 계좌를 비울 계획을 세우는 SUV입니다. 3월 시트, 화려한 그릴, 그리고 가족용으로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이미지를 내세우지만 수리비 청구서가 하나둘 쌓이기 시작하면 현실의 차가운 일격을 맞게 됩니다. 컨슈머 리포트에 따르면 패스파인더는 최근 몇 년간 이상 신뢰성 점수에서 꾸준히 평균 이하를 기록했으며 5점 만점의 고작 2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건 자동차 세계에서 굵은 빨간 글씨로 붙은 경고 라벨이나 다름없죠. 변속기 문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특히 CVT 변속기는 이 차의 아킬레스건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교체 비용은 $4,000를 훌쩍 넘길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그 전에 다른 문제부터 터질 수도 있습니다. 전기 계통 문제도 패스파인더를 좋아합니다. 멈춰버리는 터치스크린, 심통을 부리는 센서들, 갑자기 기억 상실에 걸린 듯한 스마트 키까지 이런 문제들이 쌓이면서 차량이 노후화될수록 연평균 수리비가 약 $1,200에 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주행거리 10만 마일을 넘기는 순간 마치 벌프 비싼 깜짝 비용 벌프이라고 적힌 스위치를 켠 것처럼 문제가 연속으로 터지기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 패스파인더는 단순히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데려다주는 차가 아닙니다. 대신 당신의 지갑을 요철과 고장, 그리고 $600짜리 수리 견적이 가득한 험난한 우회로로 안내합니다. 이로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 올라올 새로운 영상들을 위해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